안녕하세요. 주식만입니다. 핫이슈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금일 시황입니다. 코스피가 0.48% 정도 올랐네요. 코스닥은 약보합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외국인이 380억 정도 소폭 샀고요. 기관이 온 2,500억 정도 사면서 좀 견인을 했습니다. 일단 에너지가 지금도 또 올라가고 있어서 84달러까지 이렇게 WTI가 상승하고 있고요. 천연가스도 지금 5.7달러 정도까지 상승하고 있어서 에너지 원자재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인플레이션 이 문제가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선이 오랜만에 좀 급등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원전은 최근에 계속 흐름이 나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오랜만에 또 5G, 그리고 자동차, 화장품도 오랜만에 올랐고, 여행, 항공, 화장품, 여행, 항공은 다 그냥 위드 코로나로 가는 이제 리오퍼닝 관련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상승했고요. 하락했던 게 게임주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가 오늘 좀 하락했고, 드라마 제작사들이 오늘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주말에 지리산 드라마가 방영되면서 실망감을 좀 키웠던 것 같습니다. 저도 시청을 했었는데 역시 김원희 작가는 초반에는 좀 재미없습니다. 드라마가. 그래서 좀 실망하면서 A 스토리가 오늘 19% 정도 하락했고, 나머지도 7%대, 5%대 다 하락으로 오늘 마무리했습니다. 그게 좀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코스닥의 TJ 미디어, 이건 노래방 관련주죠. 그리고 승일, 이런 것들은 다 개별주로 이렇게 떴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나쁘지 않았습니다. 초반에는 좀 안 좋게 흘러가다가 장막판으로 가면서 이렇게 오후 되면서 좀 더 좋아졌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가 오랜만에 15% 급등이 나왔고요. 두산중공업이 오늘 마지막까지 이렇게 외국인들이 한 290만 주 정도 매수하면서 한 700억 정도 순매수하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쌍방울은 왜 떴는지 모르겠죠. 한신기계는 개별 이슈겠죠. 그리고 오늘 두산중공업하고 한전기술이 좀 많이 급등으로 마무리됐는데요.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이슈는 원전으로 일단 준비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오늘 좀 13.9%까지 올라왔고요. 외국인들이 오늘 아까 290만 주 매수하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원전주가 당분간은 약간 그 시장을 좀 주도하는 주도 업종으로 좀 두각을 낼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급등이 나와서 당분간도 한 며칠 좀 쉬어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크게 밀리지 않으면서 이렇게 옆으로 좀 행보가 나오면서 또 이렇게 올라 재차 상승을 준비하지 않을까. 앞에 매물대가 있어서 여기서 쉽게 뚫고 올라가지 못할 겁니다. 여기를 25,000원에서 한 26,000원, 7,000원 사이에서 이렇게 조금 매물 소화를 하고 다시 또 이렇게 급등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원전 관련주들이 이렇게 한두 종목만 오른 게 아니라 거의 다 올랐죠. 우진도 오늘 3%, 한전산업도 3%, 한전기술 11%, 일진파워 오늘 장중에는 한 17% 이래 오르다가 빠져서 한 7%, 우리기술도 7%, 에너토크는 오늘 거의 보합으로 끝났네요.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종목들이 다 올라갈 때는 이게 단기간에 이렇게 끝나는 단기 이슈가 아니라 한 달에서 한 두세 달 정도까지도 이어지는 주도주로 이렇게 주도 업종으로 두각될 수 있습니다. 원전주들이. 그래서 지금 당장 두산중공업이나 한전기술처럼 이렇게 많이 급등한 것, 이것 진짜 많이 급등했네요. 이런 것들은 지금 따라가는 게 아니라 소폭 눌림을 줄 때 이렇게
천천히 모아 나가면은 괜찮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은 오늘 좀 들어올란 뭐 일진 파워나 뭐 에너토크도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에너토크는 기존에 좀 많이 올라서 이게 오늘은 보합으로 마무리됐는데요. 일단 그 원전주 중에 좀 안전하면서 이렇게 좀 길게 볼 수 있는 주는 두산중공업하고 한전기술이 가장 안전하고요. 그 다음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진파워나 뭐 우리 기술 이런 것들은 좀 가벼우면서 대신에 좀 탄력은 조금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매매를 좀 잘 하시는 분들은 뭐 일진파워, 우리기술, 뭐 에너토크 이런 것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장기로 보실 분들은 두산중공업이나 한전기술이 좀 안전하고요.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이 아마 당분간은 시장을 좀 주도하지 않을까. 지금 에너지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과도기적으로 이렇게 원전을 필요로 하고 또 유럽에서는 이제 원전을 뭐 친환경 에너지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린 에너지에 원전이 들어가면 이제 뭐 대형 원전은 아니더라도 일단 소형 원전은 계속 건설을 하겠죠. 그리고 조만간에 뭐 원전 뭐 수주가 있을 것이라는 뭐 뉴스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수주를 한다면 거의 두산중공업이 받지 않을까? 수주는 두산중공업이 수주를 받더라도 전반적으로 원전 관련주들이 다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당분간은 좀 원전주들 좀 주의해서 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당장 따라가는 것보다는 눌림목 줄 때 다시 좀 모아 나가자. 오늘 두 번째 이슈는 화장품주 가져왔습니다. 오늘 가장 좀 크게 올랐던 게 한국 화장품 제조 15% 정도 급등했는데요. 장중에는 20% 이상 급등했다가 꼬리를 좀 달았죠. 이게 조금 고무적인 게 최근에 이렇게 작년 9월부터 1년 동안 이렇게 거래량이 거의 없다가 오늘 좀 거래량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18,000% 정도 급등했네요. 180배죠, 180배 거래량이. 조금 이제 뭔가 다시 이제 화장품 주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가 온 게 아닌가. 한국 화장품도 오늘 9% 정도 상승했고요. 코리아나가 4%. 코리아는 아래 꼬리도 달고 윗꼬리도 달고 이게 거래량이 좀 적긴 한데 그래도 3,000% 정도 거래량이 급증했네요. 그리고 클리오 오늘 색조 화장품 전문 기업이죠. 클리오도 조금 거래량 없다가 오늘 좀 거래량이 900% 정도 상승하면서 전고점 단기 고점 두 개를 이렇게 돌파했네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차트상으로 기술적으로는 클리오 이것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클리오. 그리고 조금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실 분들은 제일 대장주는 LG생활건강이죠. 이게 화장품 대장주죠. LG생활건강. 기술적으로 그렇게 위치는 좋아 보이진 않는데요. 그래도 안전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 이게 팬데믹 때니까 팬데믹 이전 수준 아래에 있네요, 지금. 팬데믹 터지기 전 수준을 회복 못했네요.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은 굉장히 싸다. 그래서 좀 멀리 보고 가실 분들은 지금부터 꾸준히 모아 나가면은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아모레퍼시픽도 위치가 굉장히 싼 위치까지 내려왔죠. 이 정도면은 아모레퍼시픽도 괜찮아 보인다. 코스맥스는 다른 거 다 조정 받았는데 조정을 거의 안 받았네요. 코스맥스도 이때 유상증자에서 아마 공장을 증설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레벨을. 멀리 보고 가실 분들은 코스맥스보다는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이 좀 좋은 것 같고요. 좀 단기적으로 조금 탄력적으로 움직일 거는 클리오, 그 다음에 뭐 한국 화장품 제조 이런 것들이 좀 단기에는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화장품 제조 오늘 15% 올랐는데 뭐 당장 뭐
따라붙어서 추격하는 것보다는 이것도 아마 좀 눌림목 주지 않을까. 뭐 3만 원 초반대까지 눌림목 주면은 여기서 좀 매수하는 게 낫고, 클리오도 요선을 깨지 않으면 되니까 22,000원을 깨지 않고 좀 조정받을 때 뭐 따라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클리오 색조 화장품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화장품주 중에서는 클리오 아니면은 한국 화장품 제조,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LG 생활건강, 그 다음에 아모레 퍼시픽이 좋아 보입니다. 세 번째 이슈는 오늘 조선주를 가진 조선주가 오늘은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대우조선해양도 뭐 7%, 한국조선해양도 5%, 현대미포가 오늘 11% 정도 올랐고요. 삼성중공업도 1%, 뭐 HSD 엔진도 4%, 이렇게 다 급등이 나오긴 했는데, 이게 조선업종은 아직까지는 조금 주도주로 나서기에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이게 수주는 많이 받아놨는데, 그 이제 기존에 받아놨던 받아놨던 것들이 성과가 좀 낮아서 지금 후판 가격이 상승하고 해서 지금 배를 만드는 족족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돌리려고 하면 1년 이상은 걸릴 것 같다. 지금 기존에 받아놨던 수주를 다 털어내고 최근에 받았던 수주는 그래도 성과가 좀 높은 편이라서 그쪽 이제 건조가 들어가려면 1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2년이고 내년 말까지는 실적이 그렇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주도주로 나서기엔 좀 애매하다. 단기적으로 조금 상승은 나올 수 있겠죠. 워낙 이렇게 낙폭이 좀 과대하다 보니까. 현대미포 많이 내려오긴 많이 내려왔는데요. 여기서 뭐 단기적으로 한 8만 원 정도까지 반등은 가능해 보이지만 이게 계속해서 치고 나갈 만큼의 힘은 없어 보입니다. 조선주는. 그래서 일단 조선주는 단기적으로는 봐도 되겠지만 좀 멀리 보고 하실 분들은 조선주는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 자동차주입니다. 오늘 자동차주들이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큰 급등은 아니지만 현대차도 뭐 1.6%, 기아도 1%, 성우하이텍도 한 2%, 현대모비스도 1.5%, 현대위아도 한 4% 이렇게 뭐 큰 급등까지는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조금 나쁘지 않은 모양을 보이는 게 조만간에 자동차 부품 자동차주들이 약간 주도주로 나타날 가능성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좀 관심 종목에는 넣어두고 자동차 부품주들 넣어두고 좀 관찰을 좀 하자. 다음 이슈는 결제 관련주들입니다. 오늘은 결제 관련주들이 뭐 크게 좋진 않았지만 최근에 이제 리오포닝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결제 수요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11월 달은 이제 소비 시즌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관군제하고 11월 11일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해서 뭐 온라인 판매 및 뭐 오프라인 판매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결제주들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결제주 중에는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대장주긴 하죠. 이게 뭐 네이버하고 연계되어 있고 전반적인 우리나라 이렇게 온라인 결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일단 대장주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좋아 보이는 건 다날이 좀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다날은 일단 싸이월드 결제 관련해서도 엮여 있고 또 코인 관련해서도 페이코인 결제 시스템이 또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다날이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전고점을 오늘 좀 살짝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를 약간 돌파하는 느낌이다. 그럼 여기서 한번 밟고 이렇게 한번 급등 나올 타이밍이 되지 않았는가 보입니다. 그래서 안정적
단기적인 뭐 추세를 원하시는 분은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좋고요. 그리고 좀 단기간에 조금 등락이 좀 있더라도 좀 단기 거래가 좀 트레이딩을 좀 하시는 분들은 다날이 좀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시간 외에서 보니까 사료주들이 좀 급등이 나왔었는데 시간 외 거래에서 팜스토리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뭐 사료 관련주들 최근 뭐 곡물 가격 인상으로 해서 급등으로 해가지고 사료주들이 뭐 또 이슈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시간 내에서 일단 9% 이상 올랐던 것은 아침에 또 이렇게 갭을 띄우고 시작했다가 이렇게 꼬리 달고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접근을 하면 좀 위험합니다. 일단은 그래도 사료주들 내일 하루 정도는 뭐 괜찮지 않을까. 팜스토리, 미래생명자원도 오늘 시간 내에서 상한가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렇게 갭 떠서 시작하겠죠. 한 5천원 근처에서 시작하겠죠. 그리고 시간 내에서 움직임 없었던 것은 팜스코하고 선진. 팜스코와 선진은 돼지고기 관련 그리고 사료도 같이 만들고 있죠. 특히 지금 선진이라는 기업이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데요. 많이 조정도 받았고 실적도 작년에 순이익이 850억 나왔고요. 올해도 지금 전반기에 350억 순이익이 나왔습니다. 후반기에 뭐 한 300억만 나와도 650억 정도 순이익이 나오는데 지금 시총이 3,300억 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좀 싸지 않나? 이 전반기에 350억 순이익 본 것만 해도 퍼가 10배가 안 되죠. 그래서 좀 싸다.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 되고 이렇게 위드 코로나로 가면은 회식도 많이 할 거고 겨울 되면은 삼겹살 많이 먹죠. 그러면은 돼지고기 만드는 생산하는 선진하고 뭐 팜스코, 팜스토리도 돼지고기 나오죠. 팜스토리도 괜찮고요. 팜스토리, 팜스코, 선진 이런 것도 괜찮다 보인다. 근데 팜스토리는 이렇게 최근에 무슨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적이 있어서 조금 주가가 좀 높이 위치하고 있어서 안전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좀 안전해 보이는 건 선진이나 팜스코 이런 종목들은 좀 천천히 모아 나가면은 이 정도에서는 더 내려갈 자리도 없어 보입니다. 천천히 모아 나가면 나중에 뭐 최소 16,000원이나 18,000원 근처까지 요 사이에서 이렇게 팔 수 있는 룸이 보입니다. 뭐 팜스코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천천히 모아 나가면은 나중에 뭐 8,000원 근처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모아 나가실 분들은 선진 또는 팜스코를 모아 나가시는 게 좋고요. 단기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미래생명자원이나 팜스토리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뭐 취향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도 모두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만이었습니다.